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소비심리지수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전망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오른다 해서 소비심리까지 오르는, 과연 지금의 소비심리가 집값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지금 오르고 있는 집값의 이면에 나타나는 이 소비심리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뭐냐? 앞으로 집값 추이를 따라가기에는 소비 심리가 너무 버겁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집값에 대한 접근성이 갈수록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에 맞출 수 있는 이 심리적 추이가 맹렬하게 쫓아갈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니 발표한 소비자 심리지수 CCSI는 8월에 100.8로 2.8%, 거의 뭐 3% 정도 훅 하고 떨어져 버렸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에서 나온 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 심리가 일단 100 이하로 꺾이게 되면 그만큼 상당 부분 지갑을 더 이상 무리하게 열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지금 거의 뭐 그 지점까지 가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구성지수의 기여도를 보면 확실히 5월 이후로 올라섰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6월과 7월을 거쳐서 이때부터 또 집값이 들썩거리긴 했잖아요. 근데 7월까지 이어지는 듯 하다가 7월 말부터 거래량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8월에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3.6에서 100.8로 훅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 지수는 회복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마도 9월 달에는 거의 뭐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엔 이렇게 묘하게도 부동산 시장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이 시간 공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지금 한국이 모든 전반적인 산업 구조 면에서 부동산에 치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엔 가계부채 부분에서도 원금이자 갚아야 하니까 당연히 저축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고 2% 하락했죠. 가계저축 전망이 낙관적으로 나올 리 만무하고요.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도 워낙에 뭐 체감 물가 난이도가 높아져 가니까 전월 대비 1% 상승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뭐 워낙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퍼지면서 물가 수준에 대한 전망 역시도 어둡고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죠. 동시에 주택가격 전망까지도 3% 정도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은 계속해서 소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당연히 뭐 부채 상황이 높아지게 되면 소비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소비 심리는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 당연하고요. 부채 전망 역시 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걸 쳐낼 수 있는 레버리징하는 전환의 모습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더 두텁게 쌓여가는 부채가 뭐 올라가는 물가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채가 많으면 개인 살림살이가 당연히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되면 올라가는 물가를 감당할 수 있는 방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는 지표가 나왔지만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전월과 동일한 지표가 나올 정도로 하느니 물가 대비 인플레이션 수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주 모호한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 지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10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말들은 거의 뭐 낭설에 가까운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오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나오는 것만 딱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도 뭐 하락 추세로 가고 있어서 결국엔 뭐 맞다이로 대면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여력도 상당 부분 움츠러들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부동산을 둘러싼 소비자 심리 주변의 모든 지표도 한국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수치가 뭐 오늘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가뜩이나 최근에 폭발하고 있는 가계 신용 역시도
오늘 뭐 하는 발표가 이것도 동시에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2, 4분기 말 가계 신용잔액은 1896조 원에 달하고 있고 어마무시하죠. 전 분기 말 대비 거의 14조 원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한은이 공식적으로 드러낸 건데 이젠 가계 신용잔액이 거의 뭐 2000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묘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빚에 온 나라가 깔리게 생겼으니까 소비 여력도 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냥 완전히 빠을 정도로 가루가 될 수 있는 이 여지가 많다라는 건데 중앙은행 통계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후에 내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결국엔 부동산이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여전히 집값은 기세등등해. 내년까지의 상승장을 말할 정도로 무슨 근자감인지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가는 건데 이 주변 지표는 거의 나락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집값만 독야청청한 모습을 보면 정말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죠. 결국 이런 상황이 디립다 까이기 시작을 하면 정말 1차 폭락이라는 그 시기의 하락률 20-30% 정도를 훨씬 웃돌 수 있는 하락세로 완전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하나 부동산 시장을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생태계에 내던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생존율이 극히 떨어지는 건데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화초가 야산에 옮겨 심게 되면 이거 오래 가겠냐고. 옮겨 심기가 아니라 사장될 수 있는 극한의 환경 변화로 인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 크다는 얘기고요. 지금 일주일 상간의 서울 거래가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송파구와 강동구, 성동구 쪽 강세가 뭐 슬쩍 전달만 해도 뭐 내비쳤었는데 지금 거래되는 특히 30평대 국평 가격이 슬슬 이 고비를 맞고 있다는 거. 묘하게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송파구 현대 1차 36% 정도 하락 거래가 나왔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늘 뭐 하락의 처음 신호 역할을 하는 곳이죠. 정비사업 이유 때문에 집값이 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대형 평수에서 하락 거래 나왔습니다. 강동구 쪽도 거의 30%에 가까운 하락세가 보이고 성북구 역시도 이런 조짐이 보인다는 얘기죠. 무조건 마용성 쪽으로 헤쳐모여야 한다는 지금의 장세가 아주 강골 같은 면모를 보인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한은에서 발표한 소비 심리는 이미 8월 들어서 확연하게 꺾였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과 물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뭐 이런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한은의 소비자 심리 지수에서 뭐 아주 명확한 결과값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뭐 8월이 휴가철이고 비수기라는 이 얄팍한 설명도 아니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변한다고 하는데 거래량이 불처럼 붙기 시작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뭐 이 변명은 궁색한 변명이 될 수밖에 없죠. 설명을 위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무 좀 빈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권과 인천권도 마찬가지죠. 서울의 불장이 이쪽으로 옮겨 붙는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지 일주일 기간 동안의 거래도 경기도는 뭐 40% 이상 하락하는 곳들이 즐비하죠. 시흥과 김포, 고양 쪽 하락세. 그리고 심지어 서울 접근성이 좋은 하남에 이르기까지 하락 거래가 이 급매 형태로 체결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전혀 뭔가 집값의 반전을 튕길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인천권도 여기는 여전히 40% 이상의 하락 거래. 근래에는 조금 가격 회복세가 보였었는데 다시 지하 실문을 따고 있는 형국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도 쪽 다시 뭐 오름세를 회복할 거라는 얘기가 무색해질 정도로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서구 쪽 검단 신도시가 가까운 원당동도 빠지는 추세고요. 검단이 이전에 고점 회복을 단시간 안에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값은 서울에 비해서는 지지부진한 편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소비 심리 자체가 동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계부채와 경제 상황 등등.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렉이 딱 걸려 있어서 가을에서 이 겨울로 가는 시간 텀은 부동산 시장에 아주 새로운 국면을 열어젖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증시도 아닌데 급변하겠냐고 뭐 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달간 오름세로 전환했다고 했던 부동산 급변하는 것 안 보셨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의 심리는 위기를 물고 있어서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급변 사태를 고스란히 연출을 할 겁니다. 특히 미국 침체로 인한 금융시장의 대변화는 태평양 건너 머나먼 이 타국의 일일지라도 이건 뭐 그대로 국내 금융시장과 직렬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집값 변화에 상당한 변모를 이끌 것으로 예측이 되겠고요. 이미 뉴욕 연방은행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뭐 일각의 주장을 뒤집듯이 평균 실업자 전환 가능성을 4.4%로 발표를 했어요. 거의 뭐 2014년 이후 최고치를 찍는 데이터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가능성이지만 이건 뭐 설문으로 맞다이 이 말을 맞대고 나온 자료라서 앞으로 이런 비율이 고스란히 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미 연준이 고용시장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향후 이 고용지표가 상당히 악화된 수준에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거 그대로 증시에 영향을 줄 거고 최장 상승 랠리를 보인다는 미국 주식시장은 한 번에 2주 전에 보였던 폭락 양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뉴욕 연은의 폭탄 발표가 시장의 파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뭐 침체와는 거리가 전혀 멀다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고용시장에 대한 둔화된 모습은 금융시장을 직격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이런 고용 침체는 다시 말해서 산업 전반의 회전력이 좋지 않아서 나오는 건데 경기 둔화로 결국 이어지게 되고 최종 수순에선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간다는 신호만 뜨면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은 여전히 엔캐리 자금이 경을 칠만할 정도로 경이 넘는 자금이 움직일 준비를 하는데 정말 상상 초월의 극단적인 자금 탈출 현상도 연출될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미국 쪽은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릴 가능성이 너무 농후해 보이니까 자본시장의 나락이 어떤 충격으로 다가올 것인가. 결국엔 뭐 지금도 비실거리는 코스피를 급습하게 될 거고 그 혼란을 틈타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까지 불똥이 튈 거는 당연지사죠. 지금 간신히 넘어가는 모양새로 보이지만 결국 자본시장이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잭슨 홀 파월 연설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만 결국 기준금리 인하도 한번 시작된 경기 침체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겁니다. 금리가 결국 만사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물가는 다시 치솟게 되고 경제는 아비규환으로 몰리게 되는 마이너스로 가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처 오늘 하늘이 발표한 소비 심리 지수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후에 집값의 추이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경기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이 심리적 저지선은 이미 무너졌다. 앞으로 미국발 금융시장의 혼조세가 국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산 5번 프랑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